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클래식 기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런 일반적인 클래식 기타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기타와 더불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는 좀 등이 받쳐질 수 있는 의자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왼쪽 발은 이렇게 스탠드 같은 데 올려놨죠. 그래서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무릎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기타 연주 자세에서 이 왼쪽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탠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타 발받침으로 쓰는 스탠드인데요. 자, 이렇게 된 구조예요. 보통 시중에 가시면은 한 돈 만 원 정도는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더 높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각도를 높여가지고 더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낮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낮게 해서 조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기 체형에 맞게 다리 높이를 보아가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다리에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타 발 받침 스탠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왼쪽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장착되어 있는 요 기타 스탠드인데요. 이것도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제품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스탠드를 지금 제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 기타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런 각도가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낮아서 스탠드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타 바디 자체를 좀 많이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거를 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부착하게 되면 요거를 바디에다 이렇게 압축하게 돼 있거든요. 압축 이렇게 돼서. 그러면 요게 지금 부착하게 되면 여기 왼쪽 바디 올리면 더 올라갑니다. 이 기타 각도가.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사실상 왼손을 짚고 음질을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착해 놓으면은 왼쪽에 있는 스탠드가 굳이 없어도 그냥 평상시에 한 상태에서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즘 개발돼서 기타 스탠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게 나오는 제품 중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기타 받침대 스탠드라고 하시면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 받침도 있고 기타에 부착하는 스탠드형 여기 받침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쓰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기타를 치다가 본인이 이게 좋아서 이렇게 각도를 잡게 된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같이 쓰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장시간 기타를 연습하려면 이렇게 좋은 이런 자세를 잡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을 받쳐줘야 허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등받이 의자를 꼭 준비하시고 옆에 팔걸이가 있으면 좌우로 부딪히기 때문에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걸이는 없고 등받이가 될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발받침할 수 있는 스탠드 정도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각도를 유지하고 이 가운데 있는 사운드 홀이 내 몸 정중앙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가를 보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갔다거나 너무 이쪽으로 빠졌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 있다면 좋은 자세라고 보고요. 이 각도는 아까 저는 이렇게 높이 올리는 걸 좋아해서 이것까지 부착했다고 했죠. 자, 그러냐면 이걸 많이 높일수록, 자, 보겠습니다. 왼손이 이렇게 지판을 누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기타 넥 뒤에 엄지손가락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엄지손가락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타 4개의 위치가 높을수록 이 엄지손가락이 뒤로 빠지고요. 기타 넥이 낮을수록 엄지손가락이 이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엄지손가락이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걸 중심으로 이 네 손가락이 이렇게 넓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낮아버리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엄지손가락은 넥 뒤로 빠지면서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잡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전 프렛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거나. 그죠? 자, 이렇게 잡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엄지손가락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지손가락 뒤로 빠져야 이렇게 운지가 된다는 거예요. 클래식은 이런 식으로 운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유지하려면은 자세가 이런 네크의 높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손을 놨을 때 오른손의 위치입니다. 오른손은 기타 바디에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 자, 정중앙에 사운드홀이 있으면 여기에 팔을 이렇게 얹히게 되면, 자, 손목이 기타 줄과 거의 90도를 유지하죠. 자, 그렇게 해야 손가락이 운지가 했을 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안 맞으면 이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면 또 기타가 이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쯤에 걸치고 딱 눌렀을 때, 왼손을 놨을 때 기타가 딱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똑바로 위치를 잡지 못하면 왼손으로 이걸 의지해 줘야 되니까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왼손은 기타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이쪽에서 각도와 자세를 잡고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왼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자유로워야 기타를 연주하기 편리하죠. 자, 이러한 자세를 자꾸 잡고 앞에 보면대를 놓고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면대에다가 내가 연습할 악보를 놓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좋은 자세. 그렇게 해야 만약에 12프렛도 용이하게 잡을 수 있고 그 이상 넘어가더라도 이런 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기본 자세에 필요한 것들이 다 이제 갖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스탠드, 밑에 스탠드, 발받침 스탠드, 기타 스탠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부가적으로 좋은 자세를 잡기에는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왼손, 오른손, 자, 왼손은 놨죠? 기타가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가서 툭 쳐도 기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자세. 그러니까 이 발 모양, 이 다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 말고 우리 스틸 기타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스틸 기타는 이런 클래식 기타가 지금 가진 자세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그러면 이게 평이하죠. 근데 이 스틸 기타는 이 넥이 클래식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높일 필요가 없어도 손이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 네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굳이 엄지손가락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와도 충분히 이 네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넥이 얇기 때문에, 여긴 넥이 두껍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여긴 이 자세만 취해줘도, 지금 클래식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취했던 자세만 취해줘도 모든 코드를 잡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넥이 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운지하던 것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막아도 충분히 됩니다. 저음을. 자, 그러니까 이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와 이 스틸 기타는 서로 넥의 차이나 이 바디의 형태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이 오른손이 좀 스틸 기타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운드홀이 중심에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꼭 이 자세가 아니더라도 이 스틸 기타를 연주할 때는 좀 다소 편한 자세를 가져도 되겠죠. 뭐 의자에 앉아서 이게 양 발을 꼭 높이지 않더라도 편안한 자세로 해도 이 네그의 위치가 높지 않아도 이렇게 내려가도 엄지손가락이 많이 나와도 잡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거 훨씬 치기가 편한 것이 아니냐. 편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왼손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오른손 여기 바디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게 되면 또 똑같이 딱 놓았을 때 기타가 자유롭습니다.
왼손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죠. 여기 이 자세를 잡는 때. 그럼 이제 왼손이 또 여기도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스틸 기타를 친다고 해도 클래식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칠 때 필요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여기도 기타를 잘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클래식만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스틸이나 다른 기타도 이런 유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타를 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굳이 이렇게 높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세는 이 정도로 잡고 공연 때도 하나 준비하셔서 연습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을 의자와 기타와 스탠드와 보면대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기타 줄을 조율하는데 이런 튜닝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기타 여기 헤드 부분에 튜닝기를 좀 달아놨죠. 튜닝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 줄은 미, 5번 줄은 라, 그 다음에 4번 줄은 레, 그 다음에 3번 줄은 솔, 2번 줄은 시, 그 다음에 1번 줄은 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켜면은 미라 레 솔 시 미인데 한국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니까 E죠. 알파벳 E. 그 다음에 5는 라, A, 그 다음에 4번 줄은 D, 레니까 D죠. 그 다음에 솔 하면 G, 그 다음에 두 번째 C, 이거는 B, 그 다음에 첫 번째는 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시면 요렇게 이제 계기판이 나오죠. 약간씩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계기판이 나오고 요걸 여기다 설치를 하고 6번 줄을 땅 튕기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소리가 맞으면 E가 제대로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줄을 땅 튕기면서 이제 A겠죠, A. 제대로 맞으면 A가 불이 딱 들어오는 그런 구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튜닝기를 하나 사시면 줄을 못 맞추시더라도 이걸 가지고 줄을 맞추시면 초보자분들도 정확한 튜닝을 한 기타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확한 튜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튜닝이 안 된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치게 되면은 초보자들은 이 음감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배울 때부터 정확한 튜닝을 해놓고 기타를 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튜닝기를 가지고도 튜닝을 하기가 어렵다면 주변에 좀 이렇게 기타를 좀 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내가 튜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기타의 음을 바탕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안 맞으면 계속 화음을 쳐도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본인도 연습하면서 소리가 맞나? 그런 확신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튜닝이 제대로 된 기타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습하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듣던 소리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음이 틀어졌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부가적으로 이제 이제 피크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요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기타에다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도 이렇게 올리거나 여기다도 이렇게 올리거나 해서 이제 쭉 올려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안 했을 때 코드를 잡아서 소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소리가 나죠. 근데 요거를 첫 번째 프렛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음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프렛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카포로라는 걸 설치해서 쉽게 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C 이걸 안 설치하고 C를 이렇게 연주하다가 하나 이렇게 프렛에다가 장착하고 똑같이 코드 C를 연주하면 반음이 다 올라가는 C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나타낼 때 이 카포를 씁니다. 그럼 조를 왜 옮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기는 반주를 연주할 때 조가 보통 이제 이제 노래하시는 분 반주를 할 때 노래하시는 분의 어떤 스케일에 영역에 따라서 그 조를 맞춰서
반주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조가 바뀔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장치를 부착해서 조를 바꾸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 조로 이게 옮겨가면서 연주할 수 있다. 보통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여쭤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카포다. 카포는 기타의 조를 바꾸는데 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자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 받침대, 그 다음에 스탠드에 대한 설명, 튜닝기, 그 다음에 카포, 자, 이렇게까지. 이제 피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강의가 더 진행되면은 이제 그 클래식 기타에서 연주하는 방식과 스틸 기타에서 연주하는 방식, 이 피크로 연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부가적으로 또 이런 모양의 피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모양의 피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